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죽을 만큼 운동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죽기 살기로 다이어트 하는 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 저는 오히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너와 나의 은퇴학교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현재 보문담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한 구독자 20만 정도 되는 유튜브 살빼나 다이어트 전문 채널을 또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김희준입니다.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분들을 보며 어떤 것을 느끼시나요? 비만 환자분들을 만나보면은 굉장히 잘못된 방법으로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좀 효율적인 방법도 있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안 해도 되는데 오히려 죽기 살기로 해서 잘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죽기 살기로 다이어트를 한다면은 보통 이제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죽을 만큼 운동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좋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죽을 만큼 운동을 하면 보통 생각하시기에 뭐 내가 30분 운동을 했으면 그러다가 이제 60분 운동을 하면 2배로 운동을 하니까 2배만큼 살이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고 보통은 30분 운동한 거랑 60분 운동한 거랑 이제 살 빠지는 게 똑같이 나옵니다. 미국의 보건복지부 산하의 임상건강증진학회 이제 이런 곳에서도 이제 다 논문이 연구가 다 나와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운동하는 게 이게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결국엔 사람 몸이 거기 익숙해져 가지고 칼로리를 덜 쓰게 자꾸 적응을 해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하드자족이라는 부족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은 하루 종일 걸어 다니시거든요. 뭐 물 마시려면 저희처럼 냉장고 가는 게 아니라 우물 몇 킬로미터 바깥에 가서 길어 오시고, 뭐 밥 먹으려면 동물 사냥하고 열매 따오셔야 되고, 그래서 하루에 수십 킬로 걷는데도 그분들 하루 쓰는 칼로리 양이 저희처럼 도시에서 그냥 소파에서 TV 보는 사람들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허먼 폰차라는 인류학자가 이미 조사를 한 사실이고요. 굉장히 잘 알려진 유명한 사실이고, 운동도 죽을 만큼 해도 이게 살이 크게 빠지는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죽지 않을 만큼만 먹어라야지,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죽지 않을 만큼 먹으면 정말 적게 먹으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대사 적응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대사가 적응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저희가 왜 평상시에 뭐 월급을 300만 원 받았으면 300만 원대로 돈을 쓰고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뭐 IMF 같은 사태가 터져서 뭐 월급이 200으로 줄어들면 그러면은 당연히 300 받다가 200 받으니까 줄여서 쓰잖아요. 저희도 쓸 때. 300 받을 때 똑같이 쓰진 않죠. 몸에서도 음식이 적게 들어오면 대사를 줄여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은 뭐 심장, 폐, 간 이런 거 장기의 크기가 줄어버려요. 이제 남자분들은 좀 무서워하실 만한 게 고환의 크기도 줄어듭니다. 굉장히 좀 치명적이죠. 그래서 머리도 빠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적게 먹건 한 것도 이게 이제 대사 적응이 일어나고 결국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죽기 살기로 다이어트 하는 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 저는 오히려 죽기 살기로 하시지 말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이든 회사든 뭐가 이제 사업체가 잘 되려면 뭐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죽기 살기 이렇게 뭐 지금이 70, 80년대처럼 뭐 악으로 깡으로 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요새는 뭘로 회사가 돌아가냐? 시스템이 뭔가 잘 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거기서 맞춰서 돌아가야 되는 건데, 다이어트도 똑같습니다. 우리 몸이 죽기 살기로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오히려 잘 빠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그거를 정확하게 적재적소의 시스템을 깔아주면 알아서 살이 빠집니다. 그래서 노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은 처음에 공부하고 그 시스템을 만들 때만 하시고, 그러면은 그 시스템이 알아서 돌아가면 살이 빠진다. 마치 잘 돌아가는 식당이나 회사의 사장님이 되신 것처럼 처음에는 그 시스템 만드실 때 좀 힘드시겠지만 만들어 놓기만 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무조건 적게 먹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사 적응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무조건 많이 움직이면 많이 움직여봤자 하루에 제한된 칼로리 소비량이라고 이거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해도 이걸 하루에 제한된 1일 칼로리 에너지 소비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뭐 TDE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운동 많이 해도 결국에 칼로리 소모되는 게 똑같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에서 칼로리 소모가 늘어나면요, 다른 데서 줄여버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 폐간, 고환, 심지어 탈모까지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다이어트에 운동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게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운동을 그러면 안 하면 되겠네요? 뭐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고 운동의 목적이 잘못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의 목적을 체중 감량에만 두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이어트 할 때 운동의 진정한 목적은 4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건강 유지.
이게 다이어트도 지방을 분해해야 되는데 지방 분해도 간에서 하거든요. 이게 다 대사작용이거든요. 간에서 피로물질 분해하듯이 지방도 분해해야 되는데 그럼 대사가 잘 되려면 건강해야죠. 건강하지 않으면 뭐가 될 리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근손실을 방지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 은퇴학교 여러분들 이제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실수록 근육이 자꾸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근육이 빠지는데 다이어트하면 근손실이 더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10kg가 빠지면 보통 3.5kg 이상이 근육으로 빠진다 그래요. 그럼 이미 나이가 들어서 빠지고 있는데 거기서 더 빠지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그 근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운동해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요요 방지입니다. 요요가 쉽게 올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운동을 자꾸 해서 이 근육량도 늘려주고 그리고 몸에 이 체중이 맞게 이 항상성을 좀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성이 이게 고정도 시켜주면 좋은 쪽으로 고정도 시켜주는데 또 이 네 번째 효과, 정체기를 극복하는 역할도 합니다. 여기서는 항상성이 나쁘게 작용할 때, 예를 들어서 살이 안 빠지는 정체기일 때, 사실 저는 정체기가 아니라 적응기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살이 빠지다가 안 빠질 때가 있어요. 이게 몸이 이제 36.5도 체온 똑같이 유지하듯이 그대로 가려고 하는 성질인데 체중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운동을 해서 한번 깨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때문에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칼로리 계산을 철저히 해도 살이 절대 빠지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이 칼로리라는 게 사실 음식이 얼마나 살이 찌냐 이제 요거로만 단순하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 칼로리가 열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열량. 그러니까 얼마만의 열을 가지고 있냐. 쉽게 말해서 음식을 태워서 그 음식 태운 게 뭐 1g의 물이 1도 올라갈 때 1칼로리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태우는 기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음식을 태우는 겁니다. 정말로. 냉면 있으면 냉면을 태우고 빵 있으면 식빵 태우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이게 태우는 거랑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거랑 다를 수가 있잖아요. 태운다고 에너지가 나온다고 그게 우리 몸에 100% 흡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뭐 농림식품부 같은 데서 연구를 해보면 땅콩을 씹어 먹으면 80% 흡수가 되는데 20%의 칼로리는 흡수가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땅콩 잼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거의 100%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먹냐에 따라 식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칼로리만 단순 계산해서는 어차피 오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칼로리의 근본이 그렇습니다. 이 칼로리라는 게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가 좀 있긴 있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래봤자 칼로리 하지만 역시 칼로리. 왜냐하면 칼로리만큼 정말 간단하고 직관적인 수치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살이 빠지고 찌는 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칼로리가 정말 간편하거든요. 그 전 세계 보급이 너무 잘 되어 있고 그 모든 사람이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칼로리 말고 어떤 음식이 살이 찌냐 마냐를 어떤 판단하는 척도 중에 또 하나가 뭐 혈당 지수 GI, 뭐 혈당 부하 지수 GL, 그리고 인슐린 인덱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지금 들어보신지도 못한 분들 꽤 계실 겁니다. 그나마 혈당 지수는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얘네도 다 한계가 다 문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완전한 건 없고 그러면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많이 아는 건 뭐냐? 그러면 역시 칼로리밖에 없다. 그래서 칼로리를 어느 정도 대충의 파악은 하시겠지만 칼로리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칼로리가 100%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강 요 정도 되겠구나, 한 80% 70% 맞겠구나, 요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